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오치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파이글래스를 이용한 단일 시술자 담도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글래스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지장경 안으로 또 하나의 얇은 내시경인 스파이글래스를 삽입하여 담도 내부로 진입하여 직접 눈으로 담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07년에 미국 보스턴사에서 스파이글래스 1세대 제품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을 극복한 2세대 스파이글래스 DS 시스템이 2015년에 발표되면서 담도 내시경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3세대인 스파이스콥 DS2가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전용 바이옵시 포셉인 스파이바이트가 문제점을 개선하여 스파이바이트 맥스로 리뉴얼되었습니다. 2021년 7월 학회와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드디어 건강보험 치료제로 고시와 함께 선별급여로 인정되어 국내 보급에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스파이글래스 시스템은 내시경 본체에 해당되는 컨트롤러와 스콥에 해당되는 스파이스콥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파이글래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콥은 스파이스콥이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스콥은 일회용입니다. 비용은 원래 330만원 정도에서 약 200여만원으로 인하되었고 이 중 80%가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스파이스콥의 직경은 약 3.5mm로 4.2mm의 워킹 채널을 가지고 있는 치료용 12지장경에 삽입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면 다음과 같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각 부위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스콥에 핸들이 있고 선단 부인, 즉 12지장경으로 들어가서 담관 및 최관 안으로 들어가는 인설션 튜브가 있고 석션과 이리게이션 라인이 있습니다. 커넥터를 통해서 스파이글래스 본체와 연결됩니다. 핸들을 자세히 보면 일반 내시경의 다이얼과 유사하게 두 개의 다이얼이 있고 이 다이얼을 고정하는 락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와이어 등 액세서리를 넣고 석션을 조절할 수 있는 Y포트 커넥터가 있습니다. 스트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12지장경의 핸들 아래쪽에 고정됩니다. 스파이스콥의 팁을 자세히 보시면 디지털 이미지 센서가 있고 두 개의 LED 라이트, 두 개의 이리게이션 채널, 액세서리와 아스피레이션을 겸용할 수 있는 워킹 채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3세대 스콥인 스파이스콥 DS2는 새로운 CMOS와 HDR을 적용하여 중심부가 너무 밝게 보였던 단점을 보완하고 화질도 개선하였습니다. 시술자가 꼭 알아둬야 할 세 가지 구조입니다. Y포트의 구조와 기능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액세서리 사용 및 지속적인 석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락킹 넙을 절반 정도 걸어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다이얼을 조절해서 고정한 채로 병변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리게이션과 석션을 잘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용 바이옵시 포셉인 스파이바이트는 약 1mm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 열었을 때는 끝이 약 4mm까지 열리게 됩니다. 최근 스파이바이트 맥스는 그 구조를 더욱 개선해서 크기는 똑같지만 약 2배가량의 조직 채취율을 보이게 됩니다. 스파이글래스 전용인 리트리벌 바스켓도 개발되어 담관 내 담석 제거 혹은 이물 제거도 가능해졌습니다. 스파이글래스를 위한 이상적인 시술실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ERCP에는 투시 장비와 내시경 장비가 필요하고 각각 모니터를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영상은 게이트웨이 컴퓨터를 통해서 병원 서버에 저장되게 됩니다. 스파이글래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파이글래스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가 한 대 더 필요하게 되고 시술자는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스파이글래스 영상을 병원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게이트웨이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시술실 세팅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영상, 듀오데노스코피 내시경 영상, 그리고 스파이글래스 영상, 이렇게 3개의 화면을 보면서 시술하게 됩니다. 원래 내시경 본체와 내시경용 게이트웨이 컴퓨터가 있고 스파이글래스 본체와 스파이글래스 영상을 병원 서버로 전송해주기 위한 게이트웨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니터 설치에 비용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병원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었고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푸스 내시경 290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병원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글래스 컨트롤러 후면에 다음과 같은 비디오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올림푸스 내시경 모니터 뒷면에 다음과 같은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를 자세히 보시면 비디오 인 단자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케이블로 서로 연결해 줍니다. 올림푸스 모니터 버튼을 다음과 같이 조절합니다. 픽처 인 픽처 혹은 픽처 바이 픽처 기능으로 두 화면을 한 개의 모니터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시술하게 됩니다. 비디오 아웃 포트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VI, RGB, D서브라고 불리우는 VGA 단자, 그리고 S비디오. 이 3가지 포트의 화질 차이는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급적 DVI로 연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파이글래스 기본 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글래스 시술 준비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2지장경을 12지장경 세컨 포션까지 삽입해 둔 상태입니다. 스파이스콥을 준비합니다. 스파이스콥을 패키지에서 꺼내고 Y포트를 연결합니다. ERCP 액세서리 준비와 마찬가지로 이리게이션 채널과 액세서리 채널에 물을 통과시킵니다. 준비된 스파이스콥의 이리게이션 튜브라고 불리우는 선단물을 시술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술자는 스파이스콥을 듀오데노스콥의 워킹 채널로 삽입합니다. 그동안에 간호사는 스파이스콥의 커넥터를 스파이글래스 본체에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시술자는 스파이스콥을 12지장경 끝까지 거의 삽입했을 것입니다. 스파이스콥의 핸들을 스트랩을 이용해서 듀오데노스콥의 핸들에 부착해 줍니다. 석션을 연결해 줍니다. 네, 물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리게이션 라인에는 주사기나 워터펌프를 연결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듀오데노스콥의 선단으로 나온 스파이스콥은 담관 안으로 다음과 같이 와이어 없이 진입하거나 또 혹은 와이어를 따라서 진입하게 됩니다. 스파이글래스 도중 시술 보조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절한 압력으로 워터 이리게이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야를 확보하여 병변을 잘 보이게 해주고 EHLC의 전기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때 너무 강한 압력으로 이리게이션을 하면 파쇄된 담석이 페리페럴 덕트로 날아가서 담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지속적인 이리게이션과 시술자의 적절한 석션이 잘 호흡을 맞을 때 최고의 시야 확보하에 합병증을 그리고 환자의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이글래스를 이용한 담도 내시경 검사 장면입니다. 담도암 환자에서 레프트 IHD, B2 덕트까지 진입하면서 관찰하고 또 반대로 나오면서 관찰하는 장면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신 것을 반영하여 가급적 편집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파이글래스 화면과 함께 엑스레이를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스파이스콥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2지장경의 엘리베이터는 파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12지장경의 업 다이얼을 이용하여 검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깊은 곳에서 스파이스콥을 회수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와이어를 따라서 스파이스콥을 조작하는 것이 원하는 곳으로의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어에 의한 6시 방향의 시야 방해 및 석션 방해받는 점이 싫어서 가급적 와이어 없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스파이글래스는 단일 시술자 단도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시술자 한 명이 ERCP 스콥과 스파이스콥 이 두 가지 내시경을 동시에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두 내시경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따라서 두 명이 각각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술자의 손동작 및 내시경 조작법을 여쭤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파이스콥의 다이얼은 절반 정도 담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이스콥의 팁은 일반 내시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이얼 두 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왼손으로는 12지장경을 조작하고 있는데 송지 버튼에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올려서 무의식적으로 12지장에 에어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Y포트 작동법을 잘 숙지하고 석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보셨던 손동작으로 시행한 스파이글래스 영상을 엑스레이 영상, 내시경 영상을 동시에 편집 없이 보시겠습니다. 시술자가 12지장경과 스파이글래스의 방향, 다이얼을 섬세하게 조작함과 동시에 스파이스콥을 천천히 진입 혹은 회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내단관부터 간내단관까지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술자의 석션과 보조자의 이리게이션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스파이글래스 전용 바이옵시 포셉인 스파이바이트를 이용한 조직검사 장면입니다. 스파이바이트는 다이아메타가 1mm로 매우 가늘고 길이가 약 3m로 길기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준비 및 조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조직검사 시에도 병변의 정확한 타겟팅을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리게이션을 계속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실에 인력의 여유가 있다면 다른 보조자가 이리게이션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시술자는 계속 석션을 해줘야 하고요. 와이어나 포셉이 들어가 있을 때도 Y포트의 다이얼을 조종해서 석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검체가 타겟팅이 잘 된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 검체 크기까지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이글래스를 이용한 레이저 쇠석술을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은 레이저 프로브이며 스파이스콥의 워킹 채널로 삽입하게 됩니다. 레이저 제너레이터이고요. 쇠석술 중에는 보조자가 이리게이션을 지속해 주어야 하고 시술자는 타겟팅을 하여 페달을 밟아서 쇠석술을 진행합니다. 이때 적절히 12지장경과 스파이스콥의 다이얼을 이용해서 위치를 섬세하게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야 확보와 레이저 쇠석술을 위해서 이리게이션, 석션이 계속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스파이글래스 증례 몇 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담관하는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와이어, 바스켓 등의 디바이스가 통과되지 않아서 ERCP를 통한 담석 제거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이에 스파이글래스를 이용한 EHL, 전기 수압 쇠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EHL 프로브가 스톤과 약 1mm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위치하여 쇠석술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파쇄된 담석 조각은 벌룬
혹은 바스켓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후 ERBD를 시행하고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도 담석 환자입니다. 스파이글래스가 아니었다면 ERCP를 통한 담석 제거가 어려웠을 케이스입니다. 약 35년 전 담석으로 인해 간 일부 절제술 및 총담관 공장 문합술, 담관과 소장을 연결해둔 환자입니다. 간 좌엽에서 간 내 담석이 재발하였고 ERCP로는 제거가 불가능해서 스파이글래스를 위해서 전원되었습니다. C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프트 IHD가 확장되어 있고 내부에 다발성 담석이 관찰됩니다. 이 담관의 입구에는 포칼 스트릭처가 관찰됩니다. ERCP를 시행했습니다. CBD에 조영제를 쏘자 하일룸 쪽의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를 통해서 조영제가 전부 제주름 쪽으로 빠져나가고 간 내 담관은 조영되지 않았습니다. 스파이글래스를 이용해서 담관 내부를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스파이글래스로 CT에서 확인했던 레프트 IHD의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조영제를 쏴보기도 했지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CT에서 확인했던 레프트 IHD의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의심되는 포칼 스트릭처 오프닝을 확인하였고 그 내부로 조영제를 쐈을 때 늘어난 담관과 필링 디펙트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릭처를 통과하여 그 내부로 진입하자 담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이드와이어를 스파이글래스를 통하여 이 담관에 거치시킨 후에 스파이스콥을 회수하고 벌룬 다일레이션 한 후에 바스켓을 이용하여 담석을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 콜란지오그램에서 큰 잔존 담석이 없는 것을 확인 후에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복통과 약간의 간 기능 검사 수치 상승 소견 및 CT에서 담관 확장 소견을 보여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담관이 일부 확장되어 보이지만 담관 내부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CT에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US를 통해서 미드 CBD의 아주 작은 에코제닉 매스 의심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ERCP를 시행했고 필링 디펙트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조직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ERCP를 시행했고 EUS에서 보이던 부위에 파필러리 그로잉한 튜머가 발견되어 스파이바이트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IPMB로 진단되었습니다. 담관염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담석 외에도 주체관이 담관만큼 확장된 소견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EUS MRCP에서 메인 피덕트 내에 메스가 있음을 확인했고 듀오데노스코피에서는 AOV의 전형적인 피쉬마우스 어피어런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간내로 스파이글래스를 이용한 판크레아토스코피를 하였습니다. 췌장의 체부와 미부에서는 브랜치덕트까지도 매우 확장된 췌관 및 스카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두부에서는 MRI, EUS에서 확인된 파필러리 매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뮤신을 프로듀싱하는 메인 덕트 타입의 IPMN 판크레아토스코피 파인딩입니다. 메스에서 조직 검사를 하여 IPMN으로 확진하였습니다. 수술 후 최종 병리 조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이덕트 캔서, 콜란지오카시노마의 여러 영상을 모아보았습니다. 바이덕트 캔서는 메스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 모양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ESWL 및 스파이글래스를 이용한 EHL로 제거에 실패했던 최강 결석을 레이저 세석술로 제거한 케이스입니다. 레이저 프로브를 판크레아틱 스톤에 닿게 한 후에 타겟팅을 하고 페달을 밟아서 다음과 같이 세석하고 있습니다. 세석된 최관 조각들은 다음과 같이 바스켓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이번 강의 내용을 포함한 스파이글래스에 대한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룬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시술을 시작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